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와! 아이고. 앞으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을 또 뵙겠지만, 영상으로도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계획을 했고요. 바 밖에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실 오늘 첫 영상이죠. 이전에 몇 개 영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뭘 주제로 삼으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포괄하면서 상징하면서 그렇게 하나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 한두 곳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고 오늘은 간단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로 제가 바에서 조리를 할 때 쓰는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스타가 무슨 칼 얘기야? 커피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물론 커피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음료 이야기, 커피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커피 전문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자연물로서의 커피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카페라는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의 형태로 소비가 될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 종사하는 그런 종류의 전문가, 그것을 바로 바리스타라고 우리는 흔히 하는데요. 다른 맥락에서의 바리스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영업자 혹은 요식업 종사자로서의 바리스타, 그거보다 더 큰 카테고리로 간다면은 재화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직업인 혹은 장인으로서의 바리스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전자에 관해서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의미 있고 첨예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업계 종사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이 너무 과열이 돼서 물론 노론소론 예속 논쟁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 부분은 물론 우려스럽습니다만, 반면에 이 후자 쪽 장인으로서의 바리스타, 요식업 종사자로서의 바리스타 이야기는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교류를 하고 알고 지내는 요리사분들이나 바텐더 분들도 계시고요, 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간에는 서로 굉장히 왕래가 많아요. 사실 커피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식하고 그렇게 뭔가 마리아주를 생각하고 궁합을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랬던 역사가 조금 짧긴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분들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도 커피에 대해서만은 뭔가 조금 다른 영역, 우리랑 조금 관계없는 영역,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커피 커피계만 좀 뭔가 개토화? 정치학 용어긴 하지만 개토화되는 그런 커피로 장벽이 쌓아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다른 분야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많은 도구를 쓰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칼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칼을 쓰는지, 또 그것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제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칼이라는 주제로 첫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두의 이야기와 역사가 만들어지는 바 안으로 좀 자리를
옮겨볼까요? 지금 좀 그 마감을 해놓은 상태라서 좀 마감을 했는데 어수선하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마감을 해놔서 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평소 영업을 하는 모습은 아닌데 쫙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릴 좀 음료도 만들어지고 술병도 보이죠. 이쪽이 저희 백바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음료 밑준비가 일어납니다. 칼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죠, 제가.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쓰는 거는 몇 가지 안 되고 뒤에 있는 건 좀 무뎌지거나 못 쓰는 칼도 좀 꽂혀 있습니다. 지금 버려야 되는데 칼 버리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특별히 뭐 굉장히 좋은 칼을 쓴다거나 비싼 칼을 쓰고 여러분이 보기 힘든 뭔가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이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그리고 혹은 장인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칼로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의 주제를 좀 칼로 잡았어요. 예.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 글로벌 G46 식도입니다.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더라? 삼덕 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에서 출시된 모델 중에서는 30cm 미만 칼로는 가장 범용하게 나왔어요. 요거보다 그 조금 길게 G2 모델이 있긴 한데 요거는 가정에서 범용하게 좀 쓸 수 있는 겁니다. 바에서도 혹은 카페에서도 굉장히 쓰기 편하실 거예요. 가볍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절삭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격은 한 10만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인터넷 최저가로 한 9만원대였나? 저는 조금 더 싸게 샀습니다. 그 세일할 때 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회칼 사시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시미는 잘못된 표현이래요, 여러분. 사시미라고 하시면 안 되고 회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시미는 그 회라는 음식을 이르는 말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니고 다이소에서 한 3,000원인가 4,000원인가를 주고 샀어요. 그런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그 갈아가면서 써가지고 이 엉덩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어갔죠. 예, 요것도 이제 수명이 다 갈 때가 됐는데 그래도 요 정도 길이라던가 요 정도 형태가 과일 뭐 껍질을 점이거나 그럴 때는 아주 딱 적당해 가지고 제 손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 손이 약간 큰 편입니다. 일반 남자분들 치고도 약간 큰 편이에요. 비교를 해보면은 길이가 가늠이 되시겠죠? 한 20c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가형 칼의 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5,000원이 안 되는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4,000원, 3,000원 막 이렇게 하는 가끔 1,000원짜리도 있죠. 이런 것들은 쇠가 무디기 때문에 쉽게 무뎌지기도 하지만 또 숫돌에 갈았을 때 날이 바짝바짝 잘 서요. 금방금방 섭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많지 않고 다양한 것을 썰어야 되는 카페라던가 바라던가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저가형 칼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요런 얘기를 제가 요거는 과도의 일종인데요. henkel 나이프예요. 이거 누가 선물을 줘가지고 아주 제가 소중히 쓰다가 지금은 아쉽게도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나? 이빨이 조금 나가가지고요. 아쉽습니다. 요거는 커브드 나이프, 약간 휘어져 있죠. 곡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일을 껍질을 벗길 때 씁니다. 의외로 요런 모양이어야 되는 게 또 껍질을 벗길 때 우리가 아무래도 손을 움직이기가 완전히 세로로 정확하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엄지로 밀어내다 보면은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 곡률 따라서 얘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땡기면은 최대 그 기장으로 이제 날이 작동을 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 벗길 때 특히 요걸로 이제 키위 껍질을 한번 벗겨 보시면은 와우, 다른 거 못 쓰죠. 요거 키위 껍질 벗길 때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 키위 껍질 맨날 벗기고 싶을 거예요. 요 손맛 느껴보시면은 와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빨이 나갔다는 거. 최대 단점은 또 갈 수가 없다는 거, 연마가 안 된다는 거. 요거를 연마하려면은 야슬이라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또 필요해요. 그런 걸로 갈아야 되는데 일반 숫돌은 네모지고 평평하니까 요런 걸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갱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요런 모양의 과도는 하나쯤 더 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꼭 써보세요. 나머지는 뭐 빵칼 시장에서 8,000원인가요? 주고 샀습니다. 빵칼은 갈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건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키친앤이라는 브랜드네요. 국산 브랜드인 것 같은데 요거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빵칼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빵칼은 과도까지 과도래 도마까지 썰어버리기 때문에 나무 도마 쓰시는 분들은 도마를 꼭 따로 써주셔야 돼요. 플라스틱 도마에 쓰면 좀 안 좋습니다. 플라스틱 가루가 이제 음식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가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플라스틱 과도를 쓰지 마시고 나무 도마를 플라스틱 자꾸 과도라 그러네요. 플라스틱 도마를 쓰시는 거는 비추천해드리고 나무 도마를 쓰시되 일반 도마와 따로 쓰셔라.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뭐 막시칼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날이 얇고 가벼워가지고 써는데 손맛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꽤 오래 써가지고 날이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요 카메라 좀 거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잠깐 쉬는 동안 카메라 밥도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칼 연마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숫돌을 미리 물에다가 잘 담가 놨습니다. 연마가 부드럽게 잘 되려면은 숫돌이 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 입자가 굵은 숫돌은 물을 금방금방 잘 먹는데 입자가 고운 숫돌일수록 이거 물이 잘 먹는지 티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좀 오래 담가 놔야 돼요.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 담가 놔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저는 불려 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숫돌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칼도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 아니다, 한 2시 반쯤 됐는데요. 칼 갈기 좋은 시간이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물을 먹은 숫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그 가격 순서대로 입자도가 고온 순서대로 놨는데요. 처음에 보시는 게 샤프톤 퍼플 5000번짜리 제일 고운 숫돌이에요. 이건 거의 무슨 대리석을 만지는 것처럼 입자 곱습니다. 샤프톤 5000번짜리 마무리 숫돌이고요. 요거는 카이저 1000번, 벽돌보다 약간 더 고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름이 없는 시장표, 넌 누구니, 벽돌은 아니고 건축용 블럭 정도보다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건축용 블럭 정도는 아니고 얘보다 좀 더 거친 정도. 요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개업하기 전부터 쓰던 건데, 근데 요거는 너무 입자도가 굵어가지고 이게 300번 100번인가 양면 숫돌인데 이거는 그다지 쓸모는 없더라고요. 아주 날이 무뎌지거나 이가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날을 아예 새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면은 요 입자도 이하의 연마도는 여러분들이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제일 싸요. 요게 한 5,000원 줬나 6,000원 줬나. 저는 깨가지고 뭐 녹을 제거하거나 이런 데 쓰고 있어요. 반이 없죠. 훨씬 길었는데 지금 곰팡이도 좀 슬고, 요거는 쓸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 카이저 1000번. 근데 요걸로 세우신 다음에 바로 저는 5000번으로 가요. 보통은 이 사이에 3000번을 한번 갔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좀 무른 칼을 쓴다고.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막 한꺼번에 프랩을 잡으면서 쓸 일이 없어가지고 무른 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대신 자주 갈아주고 자주 날을 세워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물은 저가 역할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구를 쓰실 때도 아 이게 좋대 라고 그냥 무조건 쓰는 것보다 그 조음이 어떤 조음인가, 그 조음이 나한테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은 더 알맞는 도구를 좀 활용하고, 나한테 알맞는 도구를 찾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5,000번으로도 충분히 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곱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한 인터넷에서 샀는데 샤프톤 퍼플이 한 5만 원이었나?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꽤 비싸요. 아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닳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고이 모셔두고 두 개로 한번 칼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술할 칼은 제가 애용하는 에검 글로벌 G46 식도입니다. 자, 또 잠시 후에 뵙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아볼 건데요. 글로벌 나이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시면은 타사 제품에 비해서 날 각도가 조금 더 예리하기 때문에 절삭력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로벌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직접 연마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품을 구매하시면은 평생 무료 그 연마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사실 때 근데 그 명함을 버리시면 안 돼요. 명함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정품 등록을 하시면 평생 연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쓰는 도구는 제가 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마를 할게요. 보통 칼 가는 영상은 제가 이걸 또 굳이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또 들으실 수가 있고요. 카페에서 칼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는지, 그런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절삭력 테스트는 또 A4 용지 아니겠습니까? A4 용지가 문제는 지금 너무 잘 들어. 제가 쓰느라고 너무 날을 세워놨더니 지금 연마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날이 너무 잘 들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잘 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날이 아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을 충분히 묻혀주고요. 갈다 보면 여기가 물바다가 되니까 행주 하나는 여분을 꼭 챙겨 놓으시고,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다치시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손 항상 조심하시고, 칼을 항상 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시고, 만지거나 닦거나 할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막 만지다가 이제, 저는 가끔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일을 할 때 막 칼을 쓰다가 이렇게 보면은 칼이 싱크대 안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설거지 덤이랑 같이. 그러면 제가 정말 소름이 쫙 돋고 그러거든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만 안 하면 뒤집어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물을 묻혀 주시면은 다칠 일은 없습니다. 칼 가는 영상이라던가 자료 같은 걸 찾아보시면은 얘를 15도에서 20도 정도로 갈아라. 그런데 우리가 각도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가 바닥에 닿아 있죠. 요 각도가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아니 제가 재본 건 아니지만 한 15도, 18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딱 요렇게 갈면은 이 손잡이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높게, 그죠? 딱 놔서 핸들이 바닥에 닿아 있고, 날 제일 튀어나온 부분도 바닥에 닿아 있고, 이 상태에서 날을 잘 고정을 하고 날 엉덩이에 이 엄지손가락을 한번 대보세요. 엄지손가락을 대보세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도구를 쓰는 사람은 자기 몸도 잘 써야 돼요. 몸을 이용해서 가늠하는 방법을 좀 잘 터득해 두시면은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디지털 계량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계량컵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눈찜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체 일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쓰시면은 감을 잡기가 쉬워요. 엄지손가락을 대보세요. 그러면 엄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했을 때 얘가 18도, 15도 정도 될 거다 감이 잡히시죠? 엄지손가락은 숫돌에 아슬아슬하게 달 정도입니다. 숫돌에 대고 같이 갈아버리면은 엄지손가락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은 갈지 말고 칼만 갈아주세요. 본격적으로 갈아보겠습니다. 자, 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히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늠을 해본 다음에 됐죠? 칼은 45도에서 30도 정도 이 정도로 세워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90도로 갈면은 날폭하고 그 숫돌에 닿는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이 어느 데는 좀 넓고 어느 부분은 좀 좁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넓고 좁고 그렇다는 거는 날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울퉁불퉁하거나 각도가 다르거나 두 가지 다 날이 부드럽게 나가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유념하면서 갈아볼게요. 요거는 면적이 잘 닿도록. 지금 앵글이 좀 바가 좁아서 잘 안 보이시죠? 어쩔 수가 없네요. 요거는 뭐 더 좋은 영상도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만 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좀 좋으니까요. 제 목소리를 오디오로 켜놓고 다른 분들 영상을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갈아볼게요. 갈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날폭이 일정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틀이 잘 잡혔어요. 네. 그런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쪽 면을 갈았죠? 반대쪽 면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싹 쓸어 보세요. 이렇게 쓸면 안 돼요. 이렇게 쓸면은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90도로. 이쪽 면을 갈았으니까 90도로 쓸어보세요. 그럼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 거예요. 반대쪽을 쓸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날 방향으로 썰면은 엄지손가락이 짧아지겠죠? 90도로. 여기는 맨질맨질할 거예요. 그죠? 요걸 날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현무영을 딱 보면은 날이 이쪽으로 꼬부라져 있을 거예요. 왜? 이쪽만 갈았으니까. 그죠? 이쪽 넘기고 이쪽 넘기고 이쪽 넘기고 이쪽 넘기고 균형을 잘 찾다 보면은 날이 뾰족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갈아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좀 갈아줘 볼게요. 자,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날이 제 몸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밀 때 힘을 주는 겁니다. 당기는 거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당기는 거예요. 반대쪽은 날 쪽이 지금 제 몸 바깥쪽에 있어요. 그럴 때는 당길 때 힘을 주셔야 되겠죠. 밀 때는 자연스럽게 밀려 나갈 수 있게. 자, 그러면은 반대쪽도 한번 갈아볼게요. 이제 1000번 중가속돌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마는 다 끝내줬어요. 샤프톤 퍼플 5000번 숫돌이 나올 차례입니다.
위에는 인해 흑막 이렇게 써 있어요. 와, 이게 무슨 되게 비장한 말이 써 있는 것 같으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느낌은 좀 다르니까 얘는 좀 갈린다는 느낌, 1000번은 갈린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쭉쭉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가 있으니까 숙달 되실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끝에서부터 길게 길게. 날이 반짝반짝한 게 아주 예쁘게 잘 갈아졌어요. 그럼 또 다시 절상력은 A4지. 느낌이 어떠냐 하면은 아까보다 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시원시원하게. 자, 그런데 저는 A4 용지보다
절삭력을 시험하려면 이 레몬을 썰어봐요. 이게 더 확실히 확인이 되더라고요. 별을 힘을 안 들이고도 그냥 싹 잘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최대한 얇게 썰어 볼게요. 다시 바에서는 레몬 슬라이스를 만들 일이 많잖아요. 혹은 둥근 과일을 세로로 썰어서 모양을 낼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칼이 안 들면 과일을 누르게 되죠. 눌러서 자르면은 이 단면이 커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를 때는 그 커브를 무마하기 위해서 더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눌러줘야 되고. 그렇죠? 바에서는 날을 잘 세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날이 잘 안 서 있으면은, 안 서 있는 칼을 쓰면은 이렇게 세로 썰기한 레몬을 합쳐서 채를 썰 때 얘가 밀리거든요. 미끌미끌하게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쭉쭉 밀린단 말이에요. 잘 안 썰리겠죠? 지금은 한번 해볼게요. 아주 곱게 채를 써는데도 제가 손에 힘을 많이 줘가지고 밀리는 거는 좀 있는데 칼 때문에 밀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바에서 쓰는 칼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야, 뭐 이런 짓을 해. 레몬 슬라이스 있잖아. 레몬 슬라이서로 쭉쭉 밀면 되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칼을 한번 같이 갈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바리스타의 칼 얘기 재밌으셨나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칼 얘기는 오늘로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칼 이야기가 또 마련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도구 그리고 장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제가 원고를 썼는데 뭐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봐 걱정이 돼요. 저는 원고 체크를 하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밤에 잠이 안 올 때 좀 읽기 시작했어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어쨌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떡밥은 아니 첫 시간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칼 이야기 더 많이 들으러 오세요. 안녕.